애가 뭘 알아? 법? 세상? 그런 건 네가 평생 못 다뤄. 그런데요, 뭐? 이미 다뤘어요. 그리고 당신, 오늘 여기서 끝나요. 이제부터 내가 법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평소처럼 흐릿하던 오전이었습니다. 그땐 아무도 몰랐죠. 한 발짝 뒤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박정국의 법무사 사무실은 그날따라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창틀엔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았고 탁자 위엔 눅눅해진 서류 더미가 주인 잃은 기억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정국은 두 손을 모은 채 초라하게 앉아 있었죠. 그 맞은편 의자 등받이에 몸을 늘어뜨린 최윤석이 비죽 웃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비싼 시계를 툭툭 두드리는 손짓이 느릿느릿 묘하게 압박감을 줬어요. 그래서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박 법무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경솔했고 미숙했습니다. 박정국은 이미 몇 번이고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깊이 숙여졌고 목소리는 마른 듯 쥐어짜졌죠. 미숙, 경솔, 그런 말로 계약이 없어집니까? 하, 세상 참 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겠지만 그의 비웃음이 공기를 베어냈지만 박정국은 한마디도 잊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자기도 모르게 떨려 나팔꽃처럼 흔들렸어요. 사무실 구석, 책장이 그림자처럼 가린 자리, 책상 밑에 다리를 웅크린 채 박하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의 무릎 위엔 공책이 펼쳐져 있었고 피해자, 계약 조항, 증거관계 같은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박 법무사님, 우리 최 회장님 아들이 누군지 모르세요? 난 재개발 이 동네 사장입니다. 당신이 뭐라 해도 이미 끝난 계약이에요. 부탁입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계약은 계약이지 동정이 아니에요. 법 잘 아시잖아요? 법무사가 법 모르면 누가 봐줍니까? 박정국은 또다시 침묵했어요. 가슴께가 욱신거려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정확히 법을 다뤘던 사람이 지금은 그 법 밑에 눌려 구걸하고 있었죠. 그리고 말이야, 네 딸 학교도 잘 다니게 해. 이런 꼴 아이 앞에 더는 보여주지 마. 그는 벌떡 일어나 박정국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근한 척 얹힌 손길이었지만 내려찍히듯 무겁고 잔인했어요. 이 동네에선 네 가족 끝났어. 그렇게 알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박정국은 그제야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숨소리조차 삼켜버렸죠. 그 모습을 구석에서 지켜보던 하윤은 조용히 연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최윤석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계약, 손해배상, 악의적 부당이득, 법적 대응 가능성 검토. 하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따라 구름이 낮게 깔려 회색빛이 골목까지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반찬 하나 없는 밥과 찬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맞은편 의자에 앉은 아버지 정국 씨는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 씨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숨만 내쉬고 있었죠. 그만 포기하자. 그냥 여기까지야. 괜히 우리 딸까지 이런 꼴 보여줄 필요 없어. 그냥 이 집 비우고 이 동네 떠나면 그만이야. 내가 잘못 산 거지 뭐. 말끝이 비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정국 씨는 젓가락을 쥐지도 못한 채 손끝으로만 탁자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손끝이 어딘가 허공에 매달린 사람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쪽에 앉은 하윤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젓가락도 들지 못하고 밥 한 숟갈을 떴다 내려놓은 채였죠. 하윤아, 미안하다. 네가 이런 꼴 볼 일은 아니었는데. 하윤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두 어른은 힘없이 고개를 돌렸지요. 어디 가니? 방해. 대답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방문을 닫은 하윤이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A4
서류 파일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가 사용 규약, 변론서 작성법 같은 제목이 빼곡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윤이는 문제의 계약서 원본과 부속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에 숨겨놓았던 노트도 펼쳤지요.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눈을 채웠습니다. 부당이득 판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위약금 특약 무효 판례 정리, 모두 하윤이가 취미 삼아 정리해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펜을 꺼내든 하윤이는 오늘 아버지와 최윤석 사이의 대화, 그 안에 숨은 모순과 허점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계약상의 권리 행사, 미통지, 무효 주장 가능성, 상가 임대차 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필요, 위약금 부당이득 환수 청구 가능.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이 책상 위에 붙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또렷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법은 약자의 칼이다. 그 문장은 오래전 아버지가 퇴근하다 웃으며 건넸던 말이었죠. 아버지는 잊었어도 하윤이는 잊지 않았습니다. 문틈 너머로 어머니의 긴 한숨이 새어 들어왔어요. 하윤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이건 뒤집을 수 있어. 작고도 단호한 선언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엔 이미 불이 꺼졌고요. 부엌 쪽에선 작은 냉장고가 윙 하고 숨 고르는 소리만 들려왔죠. 박하윤은 살금살금 방문을 밀어 열었어요. 거실 한켠엔 낮에 아버지가 정리하다만 재내다 놓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 2개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와 구겨진 파일, 찢어진 계약서 복사본들이 서로를 짓누르며 힘없이 구겨져 있었지요. 하윤은 봉투 입구를 살짝 벌려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서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부속조항 같은 서류가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조심조심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는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계약 날짜, 금액, 조항,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까지 하윤은 살짝 눈을 찌푸린 채 줄을 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위약금 조항? 임대차 보호법보다 먼저 적용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찾아 펼쳤습니다. 법무사 시절 정리해둔 판례 모음, 민법 조문, 변론 포인트, 메모가 빽빽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특약의 효력 무효, 부당이득 반환 판례, 손해와 악의 입증이 필요 없다는 문장, 계약성 권리 행사, 통지, 의무 위반 시 상대방 귀책 가능. 하윤은 메모를 천천히 훑어보며 계약서 속 조항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붉은 펜으로 조심스레 표시했어요. 무효 가능, 위법 가능성 높음, 판례상 승소, 사례 존재. 아빠는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포기했구나. 서류를 모으던 손끝에 낡은 글귀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둔 오래된 메모였죠.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한 줄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하윤은 다시 펜을 들었어요. 공책 첫 장에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첫째, 계약 조항을 악용했으니 무효 가능성이 높다. 둘째, 권리 행사,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셋째, 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조정 신청 절차로 우회할 수 있다. 하윤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갖는 단단한 빛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뒤집을 수 있어. 그녀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밤의 어둠을 가르고 방 안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평일 오전답게 조용했어요. 바삐 서류를 옮기는 직원들, 커피를 든 남자, 그리고 먼지 낀 관공서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죠. 그 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하윤은 조용히 서류 파일을 품에 안고 창구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은 그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숙였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번호표를 뽑아 조용히 기다렸죠. 순서가 되자 창구 앞으로 다가섰는데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학생? 여기 뭐 찾으러 왔어요? 부모님 대신 왔어요? 조정 신청하러 왔어요. 뭐? 상가 임대차 관련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요. 직원은 순간 헛기침을 했습니다. 책상 너머에 있던 다른 직원도 고개를 돌렸어요. 둘 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장난하는 거 아니죠? 이거 애들 소꿉놀이는 아닙니다. 신청서와 자료 전부 구비했습니다. 접수 부탁드립니다. 하윤은 차분하게 파일을 내밀었어요. 노란 파일 안에는 꼼꼼히 분류된 서류들이 들어있었답니다. 신청서, 계약서, 판례 자료, 근거 법령 요약, 증빙 자료 목록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돼 있었죠.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서류를 넘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파일 속 문서들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나 볼 법하게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이거 혼자 준비한 겁니까? 네. 부모님이 시키신 거 맞죠? 아니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직원은 황당하다는 듯 비웃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슬슬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법 알긴 아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이 서류만 흉내낸 거 아냐?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특약이 보호법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판례 대법원 2013-10만 3142호 유사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답니다. 하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어서 말했어요. 절차에 맞게 접수해주세요. 네, 뭐 절차상 문제 없으니 접수는 됩니다. 그는 투덜대며 도장을 찍었죠. 바로 옆 동료는 소리 없이 피식 웃으며 물었답니다. 진짜로 애가 낸 거야? 세상 별일 다 있네. 어른도 못하는 짓을. 하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아, 근데 조정 신청해도 니네가 이길 확률은 0에 가깝다? 그냥 법이란 게 그래. 알지?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하윤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직원은 얄궂은 웃음을 지었어요. 하윤은 접수증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이 멀어지자 방금까지 조롱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묘하게 길어졌어요. 조정위원회 사무국 깊숙한 곳, 회의실 앞에 붙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고 공기에는 낡은 서류철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어요. 흰 머리가 군데군데 섞인 광우위원의 얼굴엔 피로와 무관심이 뒤섞여 스쳤습니다. 그는 접수표가 누렇게 붙어있는 서류철을 들고 페이지를 느릿하게 넘겼죠. 이게 뭐야? 표지 맨 위 또렷이 적힌 신청인을 본 순간 그의 미간이 깊이 구겨졌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줄이 그어진 부분마다 초등학생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초등학생이 상가 임대차 조정? 농담하나? 옆자리 직원은 피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장난 같은 거겠죠. 요즘 부모가 시켜서 이런 걸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동행? 없습니다. 혼자 와서 내고 갔어요. 아주 뻔뻔하게. 처음엔 아이의 치기로 여겼지만 광우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장, 둘째 장.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신청서는 또렷했고 청구 근거는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꿰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곳곳엔 빨간색으로 쟁점을 표시한 논리적 메모가 빽빽했죠. 부당이득 반환, 위약금 무효 주장, 관련 법적 근거까지 빈틈 하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누가 시켜서 흉내낸 게 아닌데.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애가 좀 똑똑하겠죠. 그래도 실무는 다릅니다. 광우는 한동안 서류를 내려다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어른도 이렇게 치밀하게 내기 힘든 서류였으니까요. 절차도 완벽했고 빠진 문서도 없었어요. 회의 배정에 절차는 절차니까. 예? 저런 거 그냥 기각해도. 접수는 받았고 절차는 지켜야지. 법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네, 회의 배정하겠습니다. 광우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문 밖 복도. 하윤은 가방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떨림 없는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 뒷모습을 본 직원은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못했죠.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겠지 뭐. 그러나 하윤은 그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포기가 아닌 철저히 계산된 준비만이 차분히 깃들어 있었어요. 하긴 조정위원회 회의실은 넓고도 썰렁했습니다. 황량한 바닥 중앙에는 둥근 회의 테이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모두 내 텅 빈 공간이 더 넓어 보였어요. 이광우 조정위원이 주저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배려도 느껴졌지요. 박하윤 양이 직접 신청한 조정 사건입니다. 신청인 박하윤, 상대방 최윤석.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최윤석은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렸어요. 옆자리에 김민호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난스레 소곤댔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 변호사 놀이가 유행인가 봐요? 그래도 이런 건 좀 귀엽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참신하네요. 아이 하나가 우리를 고소라니. 둘은 슬쩍 눈빛을 맞추며 기득였죠. 그 사이 하윤은 말없이 가방을 열어 초록색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차곡차곡 정리된 자료가 한눈에 보기에도 정성스러웠어요. 가벼운 기침으로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이광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조정 신청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신청인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하윤은 담담히 서류 뭉치를 앞으로 밀어두었어요. 민호 변호사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깔끔한 정리에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죠. 허, 판례 정리까지? 귀엽네.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나 봐요? 어차피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건 바로 기각하면 되지. 이광우는 묵묵히 자료를 살폈고 잘 보이지 않게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외로 제대로 준비했군요. 제 사건입니다. 저는 이걸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윤석은 코웃음을 삼켰습니다. 진심? 이런 게 진심이면 세상 법조계 다 초등학생이 하겠군. 네가 법을 알아? 여긴 학교 토론대회가 아니란다. 하윤은 별다른 표정 없이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조정요지와 법령 근거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계약 조항과 법, 그리고 절차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그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광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어요. 좋습니다.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박하윤 양. 하윤의 손끝이 노트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이제 조용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하윤은 노트 첫 장을 넘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숨죽였던 회의실에 가느다란 울림이 번져갔죠. 이번 계약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약 조항의 위법성. 둘째, 상대방의 권리행사 통지 의무 위반입니다. 광우 조정위원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민호 변호사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읽긴 했나 보네. 그런데 넌 계약입법보다 우선이란 말 못 들어봤니?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민호의 입가가 순간 딱딱하게 굳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특약은 보호법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이 조항은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임차인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불공정 조항입니다. 하윤은 노트 옆에 복사해둔 계약서 사본을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문장들이 조정위원 앞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졌어요. 또한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도 정식으로 권리행사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상 하자입니다. 광우는 손가락으로 해당 조항을 짚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확실히 저 조항은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군요. 민호가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꼬마애가 인터넷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공격하는 수준이지 법률 해석이라고 보기엔. 대법원 2013-10만 3142 판결. 유사사안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부당 특약, 권리행사 통지 누락, 보호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인정. 짧은 침묵이 회의실을 뒤덮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달싹이다 끝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석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런 장난을 왜 이렇게 오래 듣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냥 끝내시죠. 시간 낭비 아닙니까? 광우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맞받았습니다. 아니, 이 아이의 발언은 지금까지 충분히 절차와 근거에 맞습니다. 계속 들어봅시다. 민호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죠. 이게 뭡니까? 변호사 자격도 없는 애가 이렇게까지.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직접 조정에 나설 권리는 있습니다. 하윤의 손끝이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3페이지 위 작은 포스트잇 센 파란 글씨가 번듯이 맞서 있었죠.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서서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으로 모였던 시선이 어느새 경계와 긴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김민호 변호사는 손끝으로 서류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쩐지 자신만만한 기색이 엿보였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박정국 씨가 임대 계약을 파기당할 이유를 본인이 제공했다는 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죠. 임대인은 계약 해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펜을 돌렸습니다. 부드럽게 회전하는 펜 끝이 은은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 위반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민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에 스친 당혹감이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했죠. 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 귀책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통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생략된 겁니다. 보통 관례상. 관례가 법보다 우선합니까? 민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책상 위로 그의 시선이 흔들리며 짧은 정적이 흘렀죠. 변호사님, 계약 해지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는 엄연히 구분되죠. 귀하 말씀대로라면 상대는 해지만 했고 손해배상 청구는 절차상 누락된 셈입니다. 민호의 눈썹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만큼 방이 조용했어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또한 계약서상 해지 조항을 근거로 삼으셨으니 부당 이득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도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합니까? 애가 말한다고 그게 다 맞아요. 계약서 조항을 먼저 꺼낸 쪽이 상대방입니다. 광우는 조용히 김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가벼운 연민과 동시에 날카로운 확인이 깃들어 있었죠. 변호사님, 혹시 상대방이 해지 사유를 통지한 공식 서류가 있습니까? 민호는 말없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페이지가 뒤집히는 소리만 공기를 베어갔어요.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광우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담담한 미소였지만 상대를 압박하기엔 충분했죠. 그렇다면 박하윤 양이 지적한 바대로 절차상 누락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이네요. 그 순간 방 안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틈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죠. 민호는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윤석은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하윤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었죠. 하지만 첫 균열은 분명히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윤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관련 법령 요약이 적힌 쪽이었죠. 작은 손끝이 조용히 문장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 무효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했지만 그 조항 자체가 보호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없지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광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엔 짧은 숨소리만 맴돌았어요. 그건 해석 차이입니다. 단순히 조항 하나 문제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순. 대법원 판례 2013-203142 유사한 조항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윤은 복사한 판결문을 조용히 건네며 광우 앞에 밀었습니다. 광우는 그것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지요. 이건 상당히 유사한 사례군요. 민호는 길게 숨을 내쉬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 판례일 뿐이지.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순.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 해지 통지 없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근거라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더 이상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졌어? 변호사 양반, 애 하나 못 이겨? 광우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신청인 박하윤 양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가 가장 명확합니다. 회의실 안의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여기던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점점 깨닫고 있었죠. 계속 이어가세요, 박하윤 양. 하윤은 고개를 살며시 끄덕였습니다. 노트의 다음 페이지로 손을 옮기며 잔잔히 입을 열었어요. 아직 시작입니다. 그 순간 조정회의의 무게추는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회의실 안의 공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김민호 변호사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더는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죠. 하윤은 조용히 가방에서 새로운 파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광우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해 보세요. 하윤은 차근차근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최윤석 측에서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거기엔 본 계약서와 별도로 특약사항을 추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윤은 복사된 이메일과 계약서 원본을 나란히 놓았어요.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임차인 동의 없이 일방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단통지 의무 있음. 이광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런 특약을 적어놨군요. 네, 그런데 계약 본문에는 그 내용이 빠졌고 임대인 측은 이후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또 한 장의 자료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상대방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원본입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따로 붙은 부속 특약 문서, 그 뒷장에 있습니다. 이광우는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속 합의서 임대차 해지 시 통지 필수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서명자 최윤석. 확실하군요. 김민호는 말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윤석의 얼굴 역시 굳어갔어요. 계약서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절차상 불가합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계약 무효와 책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광우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 반론이 있습니까? 김민호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숙였죠. 없습니다. 이광우는 조용히 메모를 정리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박하윤 양의 제출 자료로 이 사건의 법적 귀책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조정위원회 펜 끝이 종이에 마지막 점을 찍었어요.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스르륵 퍼져나갔습니다. 하윤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붙였어요. 그 작은 어깨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장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조정위원님, 애가 장난친 걸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들어야 해요? 여긴 감정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고 뭐예요? 초등학생이 변호사 흉내나 내면서 어른 하나 망신 주겠다고.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와 근거, 계약서, 특약서, 이메일, 그리고 관련 법령과 판례에 의거해 이번 조정에서는 박하윤 양의 주장이 타당하며 상대방 최윤석 씨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속 언성을 높이시면 조정을 중단하고 정식 민사로 넘어가야겠군요. 물론 그 경우 결과는 지금보다 더 불리할 겁니다. 이번 조정 결과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귀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상대방은 적절히 조정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하윤 양,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턱이 덜덜 떨릴 만큼 분노를 억누르던 윤석 씨는 결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광우 조정위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무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했죠. 반박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민호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 장의 서류를 차분히 정리하던 광우 위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 씨는 이를 꽉 물고 주먹을 떨었지만 더 이상 무엇도 내밀 수 없었죠. 하윤 양은 준비한 대로 끝까지 침착하게 임했고 작은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노트를 살포시 덮었습니다. 회의실 안엔 이제 비웃음도 조롱도 사라졌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윤석 씨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요. 이광우 조정위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종이들은 이미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의 모든 자료와 절차, 논거에 의거해 최종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실 안은 숨 한 번 크게 쉬기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최윤석은 고개를 더 이상 들지 못했고 김민호 변호사도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본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박하윤 양의 논리와 제출 자료가 가장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의 부재, 보호법 위반, 특약의 효력, 모든 절차를 따져도 상대방 귀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하윤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어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결론을 확인만 한 듯했죠. 광우는 가볍게 숨을 내쉰 뒤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단 하나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군요.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광우에게 모였습니다. 심지어 최윤석도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성실하며 명확한 태도를 보여준 사람은 박하윤 양입니다. 그 말이 잔잔한 파문처럼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조롱도 비웃음도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얕잡아 보던 어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죠. 광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의 환희 대신 절차를 끝낸 차분함만이 묻어났어요. 어른을 이긴 아이, 그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광우 조정위원은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정적이 회의실 공기를 살짝 누르듯 감돌았죠. 박하윤 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하윤은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답지 않은 단단함이 두 눈에 고였죠. 하윤이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을 꺼냈습니다. 계약은 약자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은 그걸 잊고 삽니다. 힘 있는 쪽이, 돈 많은 쪽이 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최윤석은 이를 악물었지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침묵을 삼켰죠. 하지만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얕보고 무시하고 이용하는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울림이 한참 동안 누구의 숨소리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광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곤함도 의무감도 모두 지워진 얼굴엔 존중만이 남아있었죠. 당신이 맞습니다. 조정위원은 다시 고개를 들며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탁! 펜이 멈추는 잔잔한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문 너머엔 텅 빈 복도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윤은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최윤석도 김민호도 이제 더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패배의 쓴맛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광우는 마지막으로 하윤을 향해 미소 섞인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하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공간엔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만이 낮게 깔려 있었죠. 아이의 조용한 발걸음이 그 모든 어른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최윤석은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조정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김민호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지요. 종이 한 장일 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의 몰락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계약 무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임대인 귀책 사유 인정, 조정 내용 확정, 이게 말이 되냐? 판례, 계약서, 증거 모두 명확했습니다. 이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네가 변호사 맞아? 애 하나 못 뛰겨. 김민호는 피식 웃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웃음이 윤석의 신경을 더욱 자극했죠. 그 애가 변호사였다고 생각하시죠? 윤석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우습게 봤으니까요. 초등학생이 뭘 알겠느냐며 가볍게 여겼던 자만이 결국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며칠 뒤 그의 사무실 앞에는 거대한 차량이 서 있었답니다. 회사 명패가 조용히 떼어지고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겼어요. 그가 오랜 시간 권력처럼 붙들고 있던 이름표가 낡은 나사와 함께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거기 결국 망했대. 조정 들어가서 깨졌다고. 그 집 원래 그렇게 더러운 계약 많이 했대. 윤석은 건물 안에서 창문 너머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세게 깨문 채 작은 글씨 하나가 지워지는 순간을 삼켰지요.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더라?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윤석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나이가 아니라 바로 법이라는 사실을요.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끈한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식탁 위엔 소박하지만 정성이 묻어나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정국과 지영은 말없이 마주 앉았고 하윤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답니다. 사무실 다시 열었다. 그 말에 지영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집도 원상복구. 이제 괜찮아졌어. 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채 한동안 아무 소리 없이 머뭇거렸어요. 잠시 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하윤아, 네, 아빠가 진짜 처음으로 너한테 고맙다. 지영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널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너무 어른 체했나 봐. 하윤은 고개를 살짝 저었죠.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지켜야 했던 걸 결국 그들의 딸이 이루어냈음을 이제서야 깊이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창밖으론 조용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누군가의 승리 선언도 없었지만 그들은 고요한 밥상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만큼은 충분했죠. 이제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더 이상 다짐이 아니었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되돌릴 수 없는 확신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들은 한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따끈했던 국물 냄새는 어느새 식어가며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길고 잔잔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정국은 손끝으로 찻잔을 천천히 돌려보다 조심스레 입술을 떼었어요. 하윤아, 네, 아버지는 어색한 듯 손을 내밀었답니다. 어디로 향하는 것도 무엇을 움켜쥐려는 것도 아닌 그저 딸의 작은 손을 살포시 덮으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동안 미안했다. 하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엔 미안함과 함께 묵직한 존경이 어려 있었어요. 아빠가
네 손을 처음 잡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 이렇게 잡아보니 네가 참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든다. 하윤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받았습니다. 그 손은 조금 떨렸지만 분명히 닿아 있었죠.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길게, 아주 오랫동안요. 마치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발견한 사람처럼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가 있더라. 하윤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죠. 멀리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담백한 존경이 스쳤습니다. 이젠 네가 우리를 지켜줬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고 아주 조용히 식탁 너머에서 손을 맞잡았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어요. 이제 이 가족 안에 더 이상 약자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요. 아버지의 손길은 따스했고 어머니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안 귀퉁이에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계약서, 조정 서류, 판례 복사본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위에 작은 노트 한 권이 얌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또박또박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 해결 완료, 계약 무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상대 귀책 인정, 조정 종료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에는 더 작고 다부진 글씨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자가 아니다. 라니, 얼마나 또렷한 선언인지요. 하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의 모든 자료들을 천천히 파일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이 일은 끝났습니다. 더는 붙잡고 있을 필요도 되새길 이유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의 일을 마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윤은 노트 표지에 손끝을 가져다 댔어요. 어릴 적부터 끄적여온 낡은 표지. 거기엔 별것 아닌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은 약자의 칼이다. 라는 문장이 또렷이 남아 있었죠. 하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것도 보여줄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알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불을 끄고 일어섰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그 뒤로 남은 건 조용하고 평온한 어둠, 그리고 더 이상 얕잡아 볼 수 없는 단단하게 자란 하나일 뿐이었습니다.